전 티아라 멤버 이아름 30일 이 지인과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판결을 받았다. 4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이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름은 2023년 3월부터 5월 사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지인들과 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이아름은 감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돈을 빌렸지만 결국 갚지 않았다. 신고된 총 편취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처음에는 해킹과 당시 남자친구를 탓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을 인정했다. 이번이 이아름의 첫 번째 법적 문제는 아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남편에게 아이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분쟁 상대를 라이브 방송 중 공개적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이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에 탈퇴했다. 2019년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고 2023년에 이혼했다. 이후 남자친구와 재혼해 2023년 11월에 셋째를 출산했다. 현재 네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코미디언 박나래가 수천만 원 상당의 자택 도난 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박나래는 전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촬영 일정을 마쳤다. 이는 범인이 체포된 이후 첫 촬영이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조심스럽게 도난 사건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 같다며 말할수록 일이 왜곡되고 잘못된 추측이 많아져 그녀가 매우 지쳐 있다고 전했다. 4월 14일 박나래 소속사는 도난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외부 침입으로 판단한 후 4월 8일 자택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용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MP 컴퍼니는 신속한 수사에 매우 안도하며 사법당국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도둑이 박나래의 지인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지인이 범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정보 유포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MP 컴퍼니는 근거 없는 추측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나래 소속사의 입장 발표는 유명 코미디언 장도연의 누명을 벗기는 계기가 됐다.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이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루머 이후 유튜브에는 장도연을 지목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장도연은 박나래의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는 그녀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같은 날인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증거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빠르게 특정하고 10일 긴급 체포를 진행했다. A씨는 그곳이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나래 자택 도난 외에도 A씨는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단독 범행이었으며 박나래 자택에서 훔친 일부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약 55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를 경매를 통해 매입한 바 있다. 박나래는 도난 사건으로 인해 4월 7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방송에 불참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가까운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충격을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고 한다. 박나래는 최근 보아의 술 취한 라이브 방송 발언 논란에 휘말리며 요즘 가장 고생하는 연예인으로 불리고 있다.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보아는 박나래를 깎아내리며 그녀가 전현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아는 이후 대중에게 사과하고 박나래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4월 13일 오후 머니투데이는 드라마 연모에 출연한 배우 남윤수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19금 영상이 게재된 것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성인용 제품 광고였으며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풍선 모형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수는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가장 바르게 자란 지세대 스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사생활에서도 스캔들이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6월에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신장을 기증해 대중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윤수의 SNS 계정에 갑작스럽게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온 일은 대중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 최근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남윤수는 자신의 계정에 음란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의혹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악의적인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해 19금 영상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 중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다는 알림을 받다고 말했다. 설마 해킹당한 건가? 개인 계정에 이상한 게 올라와 있었어. 다행히 팬이 제때 알려줘서 알게 됐다. 진짜 해킹당한 것 같아. 동시에 남윤수는 추천 광고 영상에 스크린샷을 올리며 혼란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알고리즘 때문이죠. 솔직히 저도 뭘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악성 광고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남윤수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19금 영상을 개인 계정에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윤수는 1997년생으로 가수 홍제목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17세의 나이에 연예계에 공식 데뷔했다. 2018년에는 웹드라마 17에서 처음으로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2년 후인 2020년 화제작 인간 수업의 성공으로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2021년 드라마 연모의 흥행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인기 행보를 이어갔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점차 입지를 다지며 2020년 살아남은 아이와 2023년 소울메이트 두 작품을 통해 스크린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우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24세의 나이에 한때 연기 천재로 불리던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스캔들, 사고, 빚, 그리고 미성년 시절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수현을 향한 거센 공격 등 미에 결된 일들을 남겼다. 그러나 4월 11일 유튜브 기자 이진호의 공개 조사 영상 이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조작, 신뢰의 악용, 체계적인 날조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군가가 순수한 스타를 어두운 미디어 전략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진호에 따르면 작년 9월 김세로는 서울의 한 신당에서 빙의의식을 치렀다. 당시 김세로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명예를 잃고 음주운전 스캔들로 인해 복귀도 못하고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며 수많은 루머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약한 시기에 무당인 남편과 자신을 이모이자 김세론 어머니의 친구라고 소개한 아내가 의식을 치르면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첫 의식 후 그들은 총 3단계 의식을 모두 해야 한다며 강요했고 비용은 총 3천만 원에 달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김세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했고 만약 끝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는 배우가 될 수 없다는 정신적 협박까지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모라고 불리던 여성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 김수현이 2015년부터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세론과 친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성은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정보, 메시지, 사진을 유튜버 가세연에게 전달했으며 더 심한 것은 공개적으로 목격자와 정의의 수호자 역할로 나서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미신 의식 비용을 챙긴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진호는 단언했다. 그들은 김세론을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극을 이용해 스캔들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김수현뿐이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주요 포털에서는 폭풍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 가족은 정말 염치가 없다. 딸을 잃고도 김수현까지 파괴하려 하다니. 딸의 사생활을 유튜버에게 넘겨 조회수 장사하다니. 부모인가 시체 장사꾼인가? 나는 김수현이 가해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내내 침묵했고 반박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공개 처형당하듯 견뎌냈다. 불쌍한 소녀는 죽은 뒤에도 끝까지 벗겨졌다. 그녀를 파괴한 것은 연예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아직 김수현과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 관계를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동안 그는 로리콘, 권력형 가해자라는 낙인을 받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다. 반면 김세론의 다른 연애 관계 마이너스 2019년 남자친구, 최근의 비밀 결혼 상대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혹시 가장 유명하고 미디어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김수현을 일부러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진호의 최신 영상 이후 사건 전체가 여론의 흐름을 바꿀 위기에 놓였다. 모든 것이 이야기, 추측, 유튜브 영상에 의존한 상황에서 누구든 대중의 눈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대중은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진실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진호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은 충분히 명예회복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정말로 김세론의 죽음을 사리사욕에 이용했다면 사회는 그것을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명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침입 사건이 며칠째 대중의 충격을 사고 있다. 단순한 절도 사건인 줄 알았지만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이다. CCTV 영상에는 도둑이 전문적인 솜씨로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의 증거와 새로운 진술들을 확보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서 배신, 신뢰,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비밀의 비극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바로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사건의 모든 전개를 놓치지 마세요. 4월 8일, 박나래 측은 이태원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식 신고했다. 놀라운 점은 초기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단순 절도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박나래의 55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 공개되었으며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손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후 11분 만에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범인이 집안은 물론 박나래의 생활 패턴까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CTV 분석을 통해 신체 특징, 걸음걸이 등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였다. 용산경찰서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며 박과 이별한 후 위기에 빠져 사업에 실패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이 주말에 자주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는 과거의 신뢰와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CTV에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외부에 대기 중인 장면도 포착되어 이 사건이 단순한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박나래는 밝고 유쾌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자주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하지만 바로 그 유명세와 그녀의 친절함, 개방성이 양날의 검이 되었던 것이다. 이태원의 자택은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곳으로 그런 공개가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2023년 한 심리 프로그램에서 박은 돈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예전엔 믿었는데 돈이 생기자 그 감정이 사라졌다고 털어놓은 적 있다. 작년 한 방송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고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곤란한 상황을 겪은 일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날은 그녀의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지인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 돈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한 박나래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게 되었다. 그녀는 항상 착하고 관대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웃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신뢰와 선의는 잔인하게 악용당하고 말았다.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대중은 즉시 분노를 표출했다. SNS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개인 관계에서 신뢰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